도라에몽, 동심만이 가득한 애니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름 돋는 에피소드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입체 퍼즐 망치편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는 친구들에게 본인이 일주일 걸려서 만든 자신의 퍼즐을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비실이는 그런 친구를 비웃으며 자신이 조립 중인 페르시아 궁전 입체 퍼즐을 자랑합니다. 친구는 비실이의 압도적인 퀄리티의 퍼즐을 보곤 바로 도라에몽에게 달려가 자신도 끝내주게 멋있는 퍼즐을 달라며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에 보다 못한 도라에몽이 꺼낸 도구, 바로 입체 퍼즐 망치. 이 도구는 물체를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여 퍼즐 놀이를 하게 해주는 도구로 다이얼을 돌려 몇 조각으로 분해할지 설정하고 망치로 해당 물체를 건드리면 퍼즐이 되는 아주 간단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영영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신경 쓸 친구가 아니죠. 노진구는 곧바로 도구를 사용해 재밌겠다며 집안의 온갖 물건을 퍼즐로 만들어 놓네요. 심지어는 도라에몽의 소울푸드인 팥빵까지 30조각으로 분해해버리는 우리 친구. 연달아 개념 없이 주차된 차, 짐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좁은 벽까지 모두 조각내버린 채 비실이 집으로 가 비싼 도자기까지 분해해버립니다. 당하고만 있을 비실이가 아니죠. 비실이는 친구에게 케이크를 내주고 그 사이에 입체 퍼즐 망치를 가짜로 몰래 바꿔치기 합니다. 한편 도라에몽은 조각난 팥빵을 모두 조립하고 한 조각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도라에몽의 팥빵을 다시 부숴버렸고 두 번은 참을 수 없던 도라에몽은 노진구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도중 노진구가 들고 있던 망치로 도라에몽을 치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건 입체 퍼즐 망치가 아니라 비실이가 바꿔치기한 망치였기 때문에 도라에몽은 퍼즐로 변하지 않았고 가짜라는 걸 알아차린 도라에몽과 친구는 곧바로 비실이를 찾아 밖으로 나가보지만 이미 비실이는 사고를 칠 대로 친 이후였죠. 급기야 망치의 기어를 1000조각으로 돌려 퉁퉁이까지 조각내려 하는데요. 바로 그때 바닥에 돌부리에 걸려 본인이 입체 퍼즐 망치에 맞게 됩니다. 순식간에 1000조각으로 분해되어 바스라지는 비실이. 서둘러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비실이를 조립해보지만 어찌저찌 끼워 맞춘 비실이의 퍼즐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조립되고 맙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도대체 비실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미니 블랙홀 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진군의 가족. 근데 어째서인지 우리 진군은 밥을 대부분 남기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데요. 그의 도라에몽은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한마디 하는데요. 역시 본인밖에 모르는 패급 진군은 밥이 먹고 싶지 않은 걸 어쩌냐며 반박합니다. 이때 도라에몽이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는데요. 미니 블랙홀! 이 도구는 이름 그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리가 아는 블랙홀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하다 미래에는 블랙홀까지 만드나 봅니다. 도라에몽은 긴 막대기로 미니 블랙홀의 작은 조각을 꺼내어 진구에게 먹어보라고 합니다. 진구는 블랙홀을 먹고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고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친구들에게 밥을 6그릇이나 먹었다며 자랑합니다. 먹는 거 하면 퉁퉁이가 빠질 수 없죠. 본인은 10그릇도 먹을 수 있다며 진구를 비웃자 자존심이 상한 진구는 본인은 마음만 먹으면 20그릇도 먹을 수 있다며 퉁퉁이를 도발하는데요. 결국 진정한 먹대장을 가리기 위해 먹기 시합을 열기로 하죠. 진구는 대회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에 커다란 블랙홀 조각을 꺼내 먹어버리고 도구 덕분에 퉁퉁이와의 단팥빵 많이 먹기 시합에서 가볍게 승리해버리고 진구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너무 큰 블랙홀을 먹은 탓인지 진구 방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 둘씩 진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의자, 책상 같은 큰 가구마저 삼켜버리고 심지어는 도라에몽도 삼켜버리고 진구를 보러 온 이슬이마저 빨려 들어가려 하네요. 도대체 미래에는 왜 아이돌 보기 로봇이 이런 무시무시한 도구가 있는 것일까요? 이론상 블랙홀은 흡입하면 흡입할수록 크기가 커지게 되니 이론상 지구도 빨아들일 수 있는 셈이죠. 진구가 낮잠에서 깬다면 지구가 통째로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빨아들이게 될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잠깐 워치편 지금 시작합니다.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외출 금지를 당해버린 진구. 하지만 퉁퉁이의 야구 시합에 나오라는 말에 결국 숙제는 미뤄둔 채 친구들과 야구를 하러 나가는데요. 운동을 지지리도 못하는 진구는 계속 공보다 한 박자 늦게 배트를 휘둘렀죠.
시합이 끝나고 비실이와 퉁퉁이에게 느려 터졌다며 욕을 한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그렇게 야구가 끝나고 돌아가던 중 이슬이를 마주치는데요. 이슬이는 지난번에 빌려준 책을 돌려달라 말하지만 아직 반도 못 읽었다는 친구의 대답에 느리다며 핀잔을 주는 이슬이 연속으로 같은 지적을 들어서인지 집에 와서 자신이 한심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도라에몽은 도구를 하나 꺼내는데요. 잠깐 워치는 작동시키면 온 세상을 멈춰버릴 수 있는 도구로 이 시계가 작동하면 생명체는 물론 태양계, 더 나아가 온 우주를 멈춰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 중 가장 무적이 아닌가 합니다. 도라에몽이 시계를 작동시키자 본인의 눈물이 멈췄다며 신기해하는 진구. 하지만 눈물뿐만이 아니라 진구와 도라에몽을 제외한 모두가 움직이지 않았죠. 진구는 그 시계만 있다면 더 이상 느림보가 아닐 수 있다며 좋아하네요. 신나서 도구를 가지고 나가는 진구. 고양이를 쫓던 강아지를 멈추고 담 넘어간 공을 가지러 가기 위해 멈추고 심지어는 시간을 멈추고 퉁퉁이와 비실이의 얼굴에 먹칠까지 해버립니다. 온 세상을 멈춰놓은 채 느긋이 관망하는 진구. 그러곤 이슬이에게 이 시계를 자랑하기 위해 이슬이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슬이는 계단에서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 이슬이를 보자마자 진구는 시계도 내팽겨 쳐버리곤 이슬이가 다치지 않게 밑에 이불을 세팅하는 진구. 이제 시계를 눌러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 일만 남았는데 설마 고장난 건가? 그렇습니다. 아까 시계를 던져버린 탓에 시계는 고장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서둘러 도라에몽을 찾아가지만 도라에몽 역시 움직이지 않았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시계를 고쳐보지만 시계는 더욱 고장나 버립니다. 이제 진구는 이 멈춰버린 세상에 갇혀버리게 되었네요. 진구는 낮과 밤도 없는 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라에몽 소름돋는 에피소드 독재자 스위치 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야구 경기에서 져버린 노진구. 팀의 주장인 퉁퉁이는 이번 경기는 노진구 때문에 졌다며 방망이를 들고 진구를 쫓아가는데요. 간신히 도망친 진구는 퉁퉁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이를 들은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바로 독재자 스위치였죠. 독재자 스위치는 미래의 한 독재자가 만든 도구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며 스위치를 누르면 그 대상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도구였죠.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라도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라에몽은 흑화라도 했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없애 다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사이코 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스위치를 건네받은 친구는 일단 밖으로 나가보는데 화가 나 있는 퉁퉁이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퉁퉁이가 진구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퉁퉁이. 누군가를 없앴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빠진 친구는 우연히 이슬이를 만나 퉁퉁이 얘기를 꺼내봅니다. 하지만 이슬이는 퉁퉁이를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퉁퉁이 엄마까지 우리 집엔 아들이 없다며 기억하지 못했죠. 그때 비실이를 만나는데요. 퉁퉁이가 없는 세계에선 비실이가 주장이었고 퉁퉁이와 마찬가지로 진구를 괴롭힙니다. 또다시 스위치를 눌러 비실이를 사라지게 하는 진구. 도망치듯 집에 돌아온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사라지게 한 사람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털어놓지만 되려 약한 소리 하지 말라며 불가능하단 말을 듣게 되죠. 머리라도 식히려 하는 건지 낮잠을 자기로 하는데 꿈에서조차도 모두가 자신을 괴롭히자 결국 전부 사라지라는 말과 함께 독재자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처음엔 모두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절망하지만 끝내 자신이 독재자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큰 희열을 느끼는 진구. 평소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갖고 싶었던 장난감으로 놀아보기도 하고 평소에 자주 못 가던 놀이공원에도 가보지만 이내 자신의 고독함을 깨닫고 자신을 괴롭히던 퉁퉁이라도 좋으니 제발 돌아와 달라며 절규합니다. 혼자가 된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거꾸로 촉편 지금 시작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시작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진구. 그때 도라에몽은 진구의 지우개에 도구로 장난을 치는데요. 진구는 그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려고 하자 공책이 더 더러워집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거꾸로 촉으로 이것으로 어떤 물건을 건드리면 그 물건의 움직임이나 성질이 반대로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연필깎이를 건드리고 연필을 깎으면 연필이 길어지네요. 그 모습에 도라에몽은 역시 쓸모없는 도구라며 버리려고 합니다.
친구는 버리기에는 아깝다며 자기가 써보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저것 건드려 보겠다며 움직이는 친구. 아빠가 칫솔로 이를 닦자 치아가 검게 변하고 엄마가 청소를 하자 청소기가 쓰레기를 분사하네요. 냉장고에 사용하니 뜨거운 온장고가 되어버립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장난 따윈 그만 치라며 친구와 도라에몽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해 도라에몽도 이 도구는 이제 그만 버리자며 화를 냅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는데요. 그러자 도라에몽의 머리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길을 달리는데요. 친구는 도라에몽이 이상해졌다며 쫓아갑니다. 도라에몽은 머리가 뒤집힌 채 사람을 괴롭히려 다니고 있네요. 비실이의 가르마도 뒤집어버리고 심지어는 퉁퉁이도 건드리려 합니다. 막다른 길에 멈춰버린 도라에몽. 친구는 이제 거꾸로 촉을 돌려달라며 도라에몽을 설득해보지만 이미 미칠 만큼 미쳐버린 도라에몽은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진구마저 위협하네요. 과연 도라에몽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시 봐도 거꾸로 촉을 맞은 도라에몽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거꾸로 촉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